무활경이 계속 되고 있는데 운동 강박 그리고 아직도 식이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 그냥 아예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걷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막 운동을 해야 된다, 식이 강박이 있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해 보는 거죠. 무활경이 왜 왔을까? 말씀하시는 거를 봤을 때는 다이어트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다는 거는 음식량을 줄이신 거겠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진시킨 것이겠죠? 그래서 몸에 에너지가 남아있질 않으니까 그 생리라는 것도 에너지 대사의 일환인데 생리는 이제 뒷전이 된 거죠. 내 몸을 생존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중요한 건 에너지가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잘 먹고 운동으로 소모했던 에너지를 소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몸에다 에너지를 놔두고 그런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야 다시 에너지 대사가 전반적으로 원활해지면서 생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운동을 안 해야 생리가 돌아온다, 많이 먹어야 생리가 돌아온다가 아니고 이런 결론이 왜 도출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빡세게 다이어트 할 때 머리 빠짐이나 무활경 등 부작용이 있으셨나요? 근데 저 머리 빠지는 건데 워낙 머리숱은 없어가지고 특별하게 머리가 빠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무활경은 전 고등학교 때 저는 먹는 걸 안 먹는 게 힘들진 않거든요. 뭐 저탄고지 한창 막 30대 초반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음식을 참는 게 힘든 적은 없어요, 사실. 참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그런 거에 대한 짜증이 좀 있었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무활경이 왔다는 거는 정말 중학교 때 미친 듯이 굶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서 무활경을 겪으니까 그 무활경 겪은 이후로는 그 중학교 때 했던 것만큼 진짜 아예 안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그냥 제가 생존 본능인지 그렇게 하게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활경이 그 뒤로 오진 않았어요. 머리 빠짐도 어쩌면 그 같은 맥락에서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먹은 적은 없어서. 저는 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열량을 규칙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밥일 필요는 없고 밥도 되고 빵도 되고. 무활경은 규칙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새끼가 아니라 두 끼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부족할까요? 두 끼도 정말 충분하게 드시고 소화가 문제 없고 그 안 먹는 시간 사이에 내가 공복감에 이렇게 막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괜찮은데 두 끼로 적당한 열량을 먹으려면 한 번 먹을 때 꽤 많이 드셔야 되고, 그러면 소화가 안 될 수 있고, 소화가 안 되면 많이 먹어도 그 열량을 충분히 소진을 못하고, 못하는 건 그냥 또 쌓이고 이럴 수 있어서 그냥 세 끼를 먹는 게 저는 가장 심플한 것 같아요. 소화에 문제도 없고 에너지 공급에도 딱히 문제 없고. 세 끼 규칙적 식사하시고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제가 지금 안 좋은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다가 대사가 완전 망가진 것 같은데 다들 저처럼 새끼 규칙적 식사량, 충분한 수면이랑 적당한 운동만이 대사를 돌리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증량도 감소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 너무 안 먹었다, 너무 혹사시켰다면 적당한 그 양이라는 걸 먹었을 때 증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회복 기간에 필수로 해야 되는 증량일 수도 있습니다. 대사가 뭔가 어떤 특별한 활동 같은데 그냥 애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애기가 살아가도록 엄마가 애기한테 해주는 게 제 시간에 밥 먹이고 제 시간에 트림 시키고 똥을 좀 잘 싸는지 체크하고 잘 자는지 보고인 거잖아요. 그냥 그거를 내가 나한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해주면 대사는 웬만큼은 다 잘 될 겁니다. 지금 대사가 안 좋다고 해서 대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사가 안 좋다는 건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챙겨줘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 근데 대사가 그냥 원활한 사람들은 하루 정도 잠 못 자거나 하루 정도 굶거나 혹은 하루 정도 뭐 과식하거나 그런 거에 의해서 대사가 영향을 별로 안 받는데, 대사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으니까 애기를 다루듯이 애기한테 이것저것 챙겨주듯이 해주시면 그냥 이게 흘러갈 겁니다. 머드가 증량템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증량템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뭐 빨간 음식 정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알러지가 있는 음식이거나 혹은 빨간 그런 양념이 센 음식들은 보통 열량 이상으로 영향을 주니까, 열량과 중량 이상으로 영향을 주니까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머드가 특별하게 증량템이 될 이유는 없죠. 당이 증량시키고 포화지방이 증량시키는 게 아니고 뭐든 많으면 증량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일 영양소가 그렇게 증량시킬 만큼의 힘이 없어요.
그게 다 양이 되면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지. 단순히 뭐 단순히 지방, 단순히 단백질, 얘네가 그 단위량으로, 그러니까 아주 소량으로 먹었을 때는 힘이 없습니다. 당과 지방을 피하는 이유는 몸에 쌓여서 내장 지방이 되고 살이 찐다고들 하잖아요. 아, 신경 안 쓰는 이유? 양이 적으니까. 당이든 지방이든 쌓이는 메커니즘을 보면은 들어와요. 그래서 소화를 시켜요. 소화를 시키는데 일단 쓰겠죠. 소화시킨 거를.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데, 근데 그게 내가 필요한 것보다 많으면 잉여가 되고 그 잉여는 이제 저장되겠죠. 근데 내가 먹는 것 자체가 그 잉여가 남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살이 찔 리는 없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과 지방이 중요하진 않다. 그냥 많이 먹으면 찐다, 적게 먹으면 빠진다. 살찐 나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살찐 모습이 싫고 예전에 맞았던 바지 단추가 잘 안 잠기고 꽉 끼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받아들인다고 편해지는 건 아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내가 편하다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좀 틀렸고 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미래의 어느 날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몸을 만들어 둘 것이다 라는 게 저는 먼저였어요. 그걸로 갈 거니까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받아들여서 그냥 지금 이대로가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살이 더 올라요. 그동안 해왔던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하면 내가 살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식사를 조절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타이트하다. 그러면 먹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식단은 시작도 안 했는데 식욕부터 막 오르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거가 좋지 않아요. 유지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근육량이 높은 것도 숫자가 안 내려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전체적인 BMI와 몸무게가 절대 마르진 않아서 숫자를 내리고 싶은데 골격근량 29kg, 체지방률은 19에서 18%에서 머물고 있어요. 인바디에 일일비하지 않고 싶어도 이게 대사 마지노선에서 노는 거랑 부활경의 원인인 것 같아서요. 근육만 빼버리고 싶은데 체지방 증량이 우선되어야 할까? 근데 근육만 빼거나 지방만 빼거나 근육만 늘리거나 지방만 늘리는 일은 사실 안 일어난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같이 빠지고 같이 올라가는데, 근데 근육량이 높은 그 자체보다는 그 근육량이 만들어진 원인이 혹시 운동인가요? 그리고 지금 단백질을 충분히 좀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근데 그런 거라면은 이제 가능성이 있죠. 단순히 근육량, 그 숫자가 크다고 해서 감량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 근육량을 유지하는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지가 돌아봐야 할 것인 것 같아요. 운동은 가라데, 크로스핏을 1년을 반을 했었고 간헐적 단식에 단백질 엄청 먹다가 지금은 운동도 단백질도 안 먹고 새끼 탄단지 3.5대 1.5대 4 정도를 먹고 있어요. 2달 좀 넘었는데 몸이 못 살게 굴었던 만큼 이런 결과와 불안을 받아들여야겠다. 그쵸.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운동을 2달 완전 다 쉬신 건가요? 운동을 다 쉬신 거면 지금 하루 걸음 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가 궁금해요. 운동은 완전히 쉬고 걸음은 하루 출퇴근 포함 9,000보에서 10,000보. 만보가 꽤 많은 걸음인 게, 제가 예전에 제주도 올레길 걸을 때 한 코스 걷는데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게 30,000보가 안 됐거든요? 10,000보 정도 걸으시면은 올레길 3분의 1 이상 걸으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속도 4.5 정도로 10분 걸으면 1,000보 정도 되는데 10,000보면 1시간 반은 걸으시는 거라서 10,000보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지금 딱히 다른 건 안 하고 계시더라도 10,000보를 걸으시면 그 근육 계속 자극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게 출퇴근 포함해서 일부러 걷는 게 더 추가되신 거면 저는 그냥 아예 빼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도 그에 비례해서 약간 줄여볼 것 같아요. 평소엔 운동량이 2-3시간 정도였는데 어제 거의 5시간 정도 넘어가서 그랬던 건지 밤에 입이 터져서 밤 12시에 케이크 2조각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 감량이 됐어요. 근데 데이터를 봤을 땐 단 거 먹었을 때 다음날은 감량됐는데 다다음날은 증량이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운동은 특히 좀 그런 것 같아요. 5시간 정도 운동하셨으면은 그냥 그 하루 사이에는 운동 진짜 많이 한 그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감량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근육통이 세게 오시면
근육통이 오는 거는 거의 붓는 거니까 부으면서 증량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하고 감량이 되니까 그날 하루 보잖아요. 하루 보면은 감량된 것 같아. 근데 다음날 증량하니까 이게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근육통이 좀 나중에 오면서 부어서 체중이 오르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근육통이 진짜 오래가면 일주일 넘게 가시는 분도 봤어요. 그럼 일주일 내내 배변도 어렵고요.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당연히 감량 안 되고. 지금 운동의 의미는 체형 교정입니다. 거의 완벽한 체형이 되고 싶다. 다이어트도 맞기도 해요. 저는 이제 여기서 빼려면 체형 교정과 함께 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빼고 싶은 데는 엉덩이 살을 너무 빼고 싶어요. 엉덩이 밑에 살. 이거는 열량 소모로 뺀다는 의미랑은 다르고요. 그 부위를 다듬는다는 의미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양을 찾고 싶어서 조금씩 줄여가며 찾고 있는데 이게 양을 줄일수록 대사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소화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운데, 그러니까 대사는 일부 갉아 먹을 수도 있어요. 식사량이 줄어들면.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식사량이 줄어들어서 내가 뭔가 느껴요. 식욕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컨디션도 좀 안 좋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피부도 막 푸석푸석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식사량을 유지할 때, 계속 오랜 시간 장기간 유지했을 때는 이제 몸이 안 좋아진 상태로 가는데 뭔가 신호가 왔을 때 대응을 해주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또 바로 좋아질 거예요. 바로바로 그 신호를 캐치하시면. 몇 주 동안 라이브 안 들어왔었는데 그동안 46에서 52까지 증량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억지로 3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기말고사 때 입이 터져버려서 한 달 만에 6kg 쪄버렸어요. 겨울이라 더 식욕이 올라서 너무 힘들어요. 빨리 빼고 싶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단식하고 있어요. 저 다시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죠. 근데 지금 또 근데 금우즈님은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어리면 대사가,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대사는 30대 다이어트를 한 10년 넘게 한 30대랑은 이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서 아직은. 그래서 또 단식을 하면 효과가 꽤 괜찮을 거라서 더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 뭐 한두 번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 계속 중독되지 않게 자기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탄고지 식단 그만두고 빵 밥 비율 늘리니까 혈당 스파이크처럼 식곤증이 미친 듯이 와서 다시 돌아갈까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싹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는데 이것도 긍정 반응인가요? 지금은 컨디션이나 식욕 안정화도 훨씬 저는 그러니까 적응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에 저탄고지 식단 시작할 때도 뭐 키토플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듯이 저탄고지 식단을 타이트하게 하면 빠져나올 때도 탄수화물을 계속 안 먹은 식사를 오래 하셨으면 당연히 또 탄수화물에 예민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적은 탄수량으로도 혈당이 팍팍 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게 또 다시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다 보면은 탄수화물이 점점 덜 예민해지면서 그렇게 완화되는 현상을 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한 번에 극과 극으로 옮기는 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몸도 못 버티고 멘탈도 못 버티고 저탄고지로 가든 저탄고지에서 나오든. 여튼 다행입니다.